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개인회생 제6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제계획안의 의 작성 제출 기간 보겠습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이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채무 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하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와 같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 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절차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시 신청서 제출 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죠.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이를 제출할 때에 개인회생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부분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정.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이후에도 추가로 발견되거나 개인회생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기에는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거나 변제계획안 작성 시 채무자가 산정한 가용수익이나 생계비 등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가 있겠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수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한 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송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을 보겠습니다. 법률상의 기재사항.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 됩니다. 법에 다 있습니다. 이들 필요적 기재사항은 인가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가요건과 결부되어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가장 중요하죠. 둘째, 개인회생 재단채권 및 일반이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 재단채권은 수시로 변제해야 되고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가 돼야지 인가가 된다는 얘기죠. 셋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보통 일부의 변제에 관한 거죠. 임의적 기재사항. 변제계획안에는 위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 인가 후의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 변제 개시일 및 변제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제 개시일은 돈 내는 날이죠.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 달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개월 후에 변제를 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영업소득자 중 1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채무자가 얻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변제 개시 전에 미리 변제해야 할 재단채권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변제계획은 정기적으로 변제를 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통상 매월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이 작성되나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으나 일정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월 변제가 아닌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일반회생 같은 경우는 뭐 1년 단위로 낼 수 있는 걸로 작성할 수도 있죠. 위 인가일부터 1년 이내는 채무자가 변제를 개시하는 시점이 가장 늦은 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예규 제7조 3항은 채무자는 법 61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이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회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 대하여 압류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압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초기부터 변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 명령이 실효된 후부터 변제를 개시할 수 있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에서도 인가결정이 있은 후 처음 변제일이 도래하는 날부터 변제를 개시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휴일 다음 날이 변제일로 됩니다. 변제기간에 관하여 과거 법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법 2017년 12월 12일 날 개정되고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제 한 2년은 넘었죠. 이제 3년, 28, 19, 20, 21, 4년째죠. 만 3년이 이제 돼갑니다. 앞으로 한 6개월 후에는 6월 달에면 만 3년 걸립니다. 만 3년 됐습니다. 현행법이 이를 단축하여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되 다만 법 614조 제1항 4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이른바 청산가치를 다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개인회생 절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8년이었어요. 상한이. 이 폐지되고 통합도산법이 2006년 4월 1일 최초 시행될 당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바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 및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입법 내용을 고려해보더라도 여전히 변제기간이 장기간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이 조속한 경제적 재건 및 생산활동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취지로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제기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변제계획에서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3년의 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더라도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변제기간을 청산가치 이상이 되는 데까지 정해야 됩니다. 나아가 위 규정상 법제 614조 제1항 456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시적 기재에 불과하므로 3년을 넘는 변제기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이와 같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3년의 변제기간만으로는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 614조 제2항 3호에 따른 최저 변제액 제공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도 5년의 한도 내에서 3년을 넘는 변제기간 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저 한도를 볼까요? 최저 변제액 제공 원칙을 규정한 법은 변제기간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나 채무자가 스스로 이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3년이 넘는 변제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변제기간이 원칙적 3년, 예외적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그 외에 변제기간을 정하는 것에 관한 다른 법률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의제기 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법 614조 제2항 관련한 문제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항상 3년의 변제기간을 채무자에게 강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개정법률이 시행에 즈음하여 개정된 개인회생 예규 8조 2항은 바람직한 변제기간 관련하여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근 후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1호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서 이랑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종합해보면 결국 1. 첫째,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으로 할 수 있고, 2. 611조 제5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으로, 3. 위 1과 2에 해당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을 변제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제기간 가산 시점이 이와 같이, 기산 시점이 이와 같이 변제 개시일부터라는 점은 가용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귀속되는 시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부터인 것과 대비됩니다. 즉, 변제계획 인가일 이후부터 변제를 개시하게 한다면 가용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귀속되는 시점과 변제 개시일과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예규 제7조 3항과 서울회생보험의 실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11조 4항이 정한 변제 개시일이 늦어도 인가일부터 한 달 이내까지는 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해석하여 변제계획안 제출부터 60일 이상 90일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무 운영 하에서는 가용소득 재단 귀속 시점과 변제기간 기산 시점과의 차이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이 인가 전부터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총 변제기간에 삽입한다고 이제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변제 개시일과 변제 기간,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